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연휴인데 제가 나스닥과 코스피의 전망을 이 영상을 통해서 10월 전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댓글들을 쭉 보고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긍정적이라는 게 투자에 긍정적.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이라는 거를 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 지금 당장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뷰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하려고 해요. 1번과 2번을 나누지 않고. 그거를 이제 나눴던 이유는 어,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10월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요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은 뉴스 한두 개 보고 그다음에 유가 차트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나스닥 전망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자, 과학연구 예산안 삭감에 김두관 자고나니 후진국이란 말 실감.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갈게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지금의 상황, 뭔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한국은 미국보다 2만 배는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리고 한국이 잘못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미래는 좋지가 않다. 그거를 약간 대변하는 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나왔었죠, 얘기가. 근데 단순히 이 과학 연구를 여러분들이 뭐 경제 안 좋으니까 과학 연구 예산안 삭감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과학 연구인데 뭐 과학 뭐 그 발전해서 뭐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기업의 기술, 기업.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도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쩐 정치적인 기사가 아니라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음모나 이게 아니라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수펑크. 자, 세수펑크가 왜 났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을 정말 막 심하게 이야기하면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 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보면 가관이 따로 없거든요. 세수펑크가 전 정부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죠. 예. 냉정하게 말하면 법인세 인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법인세 인하. 그죠? 자, 법인세 인하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어? 그렇게 해서 세수 펑크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그래 국민들이 그 당 찍어주겠습니까? 지금의 정당을 찍어주겠냐고 안 찍어주지. 아니 이거를 자기들이 똥을 쌌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최근에 무역 흑자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왜 미래의 기술에 우리나라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
미래 기술 개발 연구하는 그 비용을 줄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렸고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를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파월 연준 이제 물가 안정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 파월이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언급을 했죠. 자, 비둘기파는 부의장, 자, 부의장은 현재 중요한 건 추가 인상 아니야. 또 미셸 이사는 물가 잡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장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시장의 심리가 붕괴되면 안 되거든.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되고 통화 정책을 펴야 돼요. 만약에 증시가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아서 추세가 돌아가게 된다면 연준의 정책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심리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파월은 물가 안정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막는데 온 힘을 다 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났을 때. 그러니까 골디락스를 얘기를 한 게 연준이 사실 특히 파월이 이게 섣부른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거고. 자, JP 모건 다이먼 CEO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최악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아유,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7% 나는 6% 이상 안 오를 거라고 보는데 이거 진짜 7% 간다고? 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7% 가면 이 시나리오도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게 낫겠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7% 수준으로 오르면 뭐 대산이 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올해 안에는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 발언 자체가 여러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분명히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 한마디가 증시에 영향을 단기적으로나마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세상이 다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 증시? 제가 봤을 때 막 2%씩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끼칠 수 있다. 참고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유가 선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밀려서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어차피 이 부분이 저항이라고 얘기는 했죠.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밀렸다가 혹시라도 조정을 좀 길게 받고요. 이렇게 튀면 안 돼. 길게 받고 튀면 안 돼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쭉 받아. 뭐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80달러 뭐 후반에서 조정을 쭉 받다가 갑자기 2024년 막 초에 아니면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뚫어. 이 저항선을. 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여러분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 어? 그거를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생각하자. 예, 이 얘기예요.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100달러까지 빨리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진짜 이렇게 해서 안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화 된다고 해서 70달러가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계속 감산한다니까요. 사우디는. 사우디는 이 정도 가격을 최소한 유지하는 걸 원해요. 특정적인 가격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상방 압력을 받는다고. 근데 차트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뚱 치면 막 양봉 빵빵 뜨고, 그래서 이거 뚫어보면 얘는 이제 앞으로 100달러 이상에서 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인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 자, 나스닥 이제, 자, 제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예상대로 여기서 튀어 올랐어요. 근데 뭐 한 1% 정도 올랐나요?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1% 정도 가까이 오르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번 시나리오를 그 전에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번으로 갔으면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근데 우리 1번으로 갔잖아. 45일간 연장했잖아. 그럼 45일 뒤에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어요. 확률은 매우 낮아. 갑자기 셧다운이 일어난 거야. 확률이 매우 낮지만. 그러면 추세 100, 저는 100% 꺾일 거라고 봐요. 100% 나스닥 그냥 상승 추세가 꺾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만 해두자. 우리가. 이럴 리는 없다. 이건 미친 짓이죠? 예, 그러니까 45일 뒤에도 잘 해결이 될 거다 생각하고 셧다운은 이제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자, 그럼 셧다운이 없는데 중요한 건 유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표가 거짓이 나온다. 요거 지금 악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지표가 거지같이 나오면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할 수가 있겠죠. 11월에. 그러면 이 추가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지금 상승 추세를 꺾을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지만 이렇게 JP모건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뭔가 안 좋은 전망들, 안 좋은 뉴스들,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잘못 나올 경우에는 얘가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이 무슨 이렇게 내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10월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0월에 상승하는 거잖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가 뭐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을 찍는 일이 10월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1%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요게 나오면 이에서 돌파하는 거 나오면 저는 뷰 틀린 거예요. 그냥 인정해야지. 그거 인정해야지. 뷰가 아예 틀린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얘가 오르더라도 60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서 맞고 떨어지면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더. 왜냐면 이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맞고 뭐 만약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런데 하락 추세가 설사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게 완만한 하락이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판단이고, 급격한 하락으로 나오려면 뭔가의 추가적인 악재가 필요합니다. 투심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 반드시 V자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투매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지지를 하든 V자로 뭔가 상승세가 수급이 붙어야 된다. 요게 아니면 여러분 이 추세는 이렇게 무너져요. 얘가 같이 내려오면서 우리 11선, 21선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게 10월달 조정 그래 받아. 그래 10월달 열심히 조정 받고 뭐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렇게 반등 나오고 끝나겠지. 꼬리 달면서. 요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월 말에 좀 좋아진다는 거는 마지막에 좀 꼬리 달고 뭔가 좀 상승의 그런 국면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10월에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끝났어. 혹시라도. 그랬을 때 11월에 이제 바로 이제 상승세가 좀 붙으면서 11월에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상을 해도 오히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오르는 이런 거를 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적어도 중순 내지 말부터는 상승 추세가 나와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 우리가 12월에 좀 괜찮은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얘가 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 10월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될 거예요. 증시. 근데 우리가 셧다운 일어났을 때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10월에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9월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떨어졌거든. 8월에는 떨어졌어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8월에는 떨어지더라도 주도주들은 엄청 강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막 오르고 막 강했잖아. 이때까지 9월 초까지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추가 조정을 열어두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모를 추가 조정들을. 그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기더라도 한국 증시는 빌빌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 한국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거 맞죠? 전망을 어제 올렸나? 내가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인가 제가 일요일 날 올렸잖아요. 그 전망을 한국 증시. 환율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환율 때문에 얘가 좀 어떻게 진정이 돼야 된다. 차트가 이미 약간 환율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가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10월에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 10월에도 재미없는 장은 확실한데 셧다운보단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오늘 얘가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추세가 꺾이면 코스피 코스닥은요. 제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버텨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꺾여도 삼성전자가 버티겠지만 삼성전자가 꽤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티더라도.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은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추세가 돌아가면. 그럼 이 추세가 돌아가는 이 상황이 10월이나 11월 안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월에 안 좋았는데 11월에도 안 좋아? 그러면 이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꺾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 매매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본인의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관망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관망해야 된다고. 이미 이 차트가 다 돌아가고 추세가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미 120선을 이탈하고 추세가 이미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 다만 긍정적으로 봐라. 응? 10월에 힘들 수 있어. 뭐가 또 잘 계속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막 그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나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라. 일단은 왜 아직 12월이 열리지 않았잖아. 12월에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막 내리면서 끝나는 장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12월에 이러면 안 돼. 12월에는 추세를 돌려야 돼. 얘가 안 그러면 이 추세 다 돌아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비유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스권이 나오더라도 재미는 없을 거고 여기서 내릴 수 있겠지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서 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추가적인 악재가 혹시라도 뭐가 더 터지나 단순히 지표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는지만 우린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시장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주도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